여러분, 개인 회생하면 서류부터 막막하고 복잡하게 느껴지시죠? 그래서 오늘은요, 실제 익명 처리된 서류 한 건을 가지고 와봤습니다. 이걸 같이 뜯어보면서 한 사람이 어떻게 재정적으로 다시 일어서는지 그 과정의 속살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, 바로 이겁니다. 이번 이야기의 핵심 질문이죠. 빚이 원금만 5,130만 원? 와, 정말 평범한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돈인데, 과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? 자, 이 복잡해 보이는 과정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요, 딱 5단계로 나눠서 살펴볼게요. 먼저 어떤 신청서가 들어왔는지 보고, 빚이 얼마인지, 가진 재산은 또 얼마인지, 이걸로 어떻게 3년짜리 계획을 짜는지, 그리고 최종 결과는 어떤지, 이 순서대로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. 네, 그럼 첫 번째 단계입니다.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죠. 바로 신청서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보시면 2025년 12월 12일에 신청서가 접수됐어요. 신청한 이유? 딱 한 줄. 생활비 부족이라고 적혀 있습니다. 정말 짧은 이 두 단어 안에 더 이상 버는 돈만으로는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정말 한계에 부딪혔다는 절박함이 다 담겨 있는 거죠. 자, 그렇다면 이분이 짊어진 부담, 그 문제의 핵심이죠. 도대체 빚이 총 얼마였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총 채무 원금 5,130만 8,710원입니다. 야, 이게 원금만 이렇다는 거니까 이자까지 합치면 실제 갚아야 할 돈은 훨씬 더 많았겠죠? 정말 딱 보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는 액수입니다. 자,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요. 이 5천만 원이 넘는 빚이 한 군데서 빌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신한카드, 현대카드, 카드빚도 있고 전북은행, KB저축은행에서 받은 신용대출도 있고 채권자가 무려 18곳입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빌린 돈이 모이고 모여서 감당할 수 없는 눈덩이가 되어버린 정말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. 자, 이제 빚을 봤으니까 반대로 뭘 가지고 있는지 봐야겠죠? 공정한 계획을 세우려면 이 사람이 가진 재산이 얼마인지를 먼저 따져봐야 하거든요. 이걸 바로 청산 가치를 계산한다고 합니다. 청산 가치, 말이 좀 어렵죠? 근데 진짜 간단해요.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당장 가진 재산을 다 팔면 현금으로 얼마가 될까?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.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갚아나갈 돈의 최소한의 기준선, 마지노선이 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. 그런데 이분의 재산을 보니까 정말 놀랍게도 예금이나 집이나 차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. 서류상에 잡히는 자산은 딱 하나, 바로 보험을 깼을 때 받을 수 있는 해약 환급금 뿐이었습니다. 자,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. 보험 해약하면 530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되어 있죠. 근데 이 돈을 전부 재산으로 치지 않아요. 법에서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해서 150만 원은 빼주거든요. 이걸 공제라고 하는데 이걸 빼고 나니까 진짜 재산, 즉 청산 가치는 380만 원 7,200원이 되는 겁니다. 확 줄었죠? 자, 좋습니다. 그럼 이제 빚도 확인했고 재산도 확인했죠? 이걸 바탕으로 과연 매달 얼마씩 갚아나가는 계획이 세워지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매달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그 계산법은 사실 아주 간단한 3단계 공식이에요. 1단계, 한 달에 얼마 버는지 보고 2단계, 거기서 최소한의 생계비를 빼주고 3단계, 그렇게 남은 돈 전부를 빚 갚는 데 쓴다. 이겁니다. 간단하죠? 자, 그럼 계산의 첫 번째 재료, 바로 소득입니다. 이분은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한 달 평균 200만 원을 벌고 있었어요. 그 다음 200만 원 번다고 이걸 다 빚 갚는 데 쓰라고 하진 않겠죠. 법에서는 사람이 최소한의 생활은 유지해야 한다고 봐서 1인 가구 기준으로 약 153만 원 정도를 생계비로 딱 정해서 보호해 줍니다. 이 돈은 건드리지 않는 거죠. 자, 그럼 답이 나왔네요. 한 달 소득 200만 원에서 법이 보장해주는 생계비 약 153만 원을 빼면 남는 돈이 바로 46만 1,509원입니다. 바로 이 돈을 앞으로 3년, 즉 36개월 동안 매달 꼬박꼬박 갚아나가는 겁니다. 자,
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. 이렇게 3년 동안 성실하게 돈을 갚고 나면 과연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?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? 보세요. 처음 갚아야 할 빚은 5,130만 원이었죠. 그런데 3년 동안 갚는 돈을 다 합쳐보니까 총 1,661만 원 정도가 됩니다. 차이가 엄청나죠? 이걸 비율로 계산해 보면 딱 32%가 나옵니다. 네, 이 숫자가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의 최종 결론인 셈이죠. 원래 빚의 원금 중에서 32%를 갚게 되는 겁니다. 이 그림을 보시면 한눈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. 만약 빚이 100원이었다면 그중에 32원은 갚은 거고요. 그럼 나머지 68원은? 네, 법적으로 완전히 탕감, 즉 면책을 받게 되는 겁니다. 이게 바로 개인의 생을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 얻게 되는 가장 강력한 결과입니다. 3년 동안의 약속을 다 지키고 나면 갚지 못한 나머지 원금은 물론이고 그동안 불어났던 모든 이자까지 법적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. 그야말로 진짜 재정적인 새 출발이 가능해지는 거죠. 자,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재정적인 재기 과정을 숫자를 통해 쭉 따라와 봤습니다. 이걸 보고 나니 이런 질문이 남는 것 같아요. 과연 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단순히 한 개인을 빚더미에서 구해주는 걸까요? 아니면 한번 실패한 사회 구성원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줌으로써 우리 사회 전체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꼭 필요한 안전망일까요?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